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은 다소 무겁지만 낙폭을 키우진 않았습니다. CPI와 PPI 지표로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에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양시장 모두 거래가 한산했는데요. 코스피는 0.46% 내린 2,705선에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14% 약세 속에 859.33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보시죠. 오늘 업종으로 봤을 때는 운수창고 업종의 강세, 반면에 의약품 업종의 약세가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의 블록딜 소식이 나왔습니다. 542만 주의 블록딜로 인해서 오늘장 1% 하락하며 83,60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18만 2,900원에 장을 마쳤고요. LG에너지솔루션 전일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인해서 장중에 낙폭이 확대됐다가 밑꼬리를 달고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보합에서 37만 4천 원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부터 10위 안에서는 셀트리온이 눈에 띄죠. 전일장에 코스피 시장의 지수를 좀 받쳐줬던 그리고 그 안에서 아웃퍼폼해줬던 종목인데 오늘의 경우에는 다시 하루 만에 반락하고 있습니다. 3.82% 내린 18만 1,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그래도 오후 들어서 지수가 좀 안정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알테오젠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반등 상승하면서 6.72% 오른 17만 3,2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엔캠과 리누공업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6위부터 10위 안에서도 혼조 양상을 보이는 코스닥 시장. HPSP는 2.85% 내림세, 반면에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다시 4% 넘게 상승하면서 이전 고점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25만 1,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장 시장 대체적으로 한산한 가운데 그래도 믿을 건 실적이다. 실적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을 향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여전히 전력기기, 변압기라던가 전선주들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5.22% 상승한 21만 1,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변압기들의 상승세 속에 HD현대일렉트릭도 계속된 차트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도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 미국 인프라에 대한 기대 그리고 AI에 따라서 전력 소모량이 증대될 것이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수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건 오늘 전선주들이 빨간불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다소 달렸다라는 건데요. 가온전선 오전장에 41,200원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더 키우지 못했습니다. 37,7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성사님, 계속 시장 안에서는 이 전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주가가 매번 오를 수는 없습니다. 네. 언젠가는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을 만나야만 하죠. 이제 올 때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아직까지는 이게 고점에 대해서 도달을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우리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데이터 센터 비교를 해서 AI 기능을 하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가 4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주가의 고점 이전에 발생하는 현상 같은 경우가 매출과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역대급의 최고치가 나오고 나서 그 상황 안에서 증설이 단행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형태, 그 구간 전에 보통 주가의 고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증설을 단행을 하더라도 아직은 그 초과 공급의 구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가깝게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수출입 데이터를 통해서 각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변압기에 대해서 수주 단가를 보시면 됩니다. 단가 같은 경우가 빠지기 시작할 때는 실적의 매출 증대 요인이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한 15% 이상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 주가는 빠져요. 그런데 아직 수지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 안에서는 아직 주가의 고점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과열권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무언가 조정이 시작될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매수를 해봐도 될지, 비중을 늘려도 될지, 변압기주들의 실적 시즌은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그래도 가장 핵심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중소형 변압기보다 이제 중대형 쪽 변압기 같은 경우가 실제 마진이 높고요. 여기 더해져서 북미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를 아직 현 구간에서도 시가총액 7조 6천억 정도인데 9조 정도의 목표는 가능하다라는 점을 실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가의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매수해서 여기에서 시가총액 9조를 간다라고 하기보다 좀 기간 조정, 이평의 이격이 벌어졌으니 이런 조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우선은 신규 매수는 현 구간에서는 지양이고요.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가능에 대한 시각을 열어둡니다. 네,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자. 아직까지 실적과 수주 모멘텀은 살아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는 실적 기대주들의 오름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풍산이 7%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구리와 관련해서 풍산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56,100원의 상을 마쳤고 현대 로템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 속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10% 넘게 오르기도 했죠. 41,15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저희 채팅방에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현대로템 너무 빨리 판 것 같다라고 아쉬워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시던데요. 이렇게 실적 베이스로 오르는 종목들은 이번 시즌에 꽉 잡고 가야 될까요? 당연히 잡고 가야겠죠. 없으시면 다시라도 이제 좀 살 타이밍을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하시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을 법한 저는 종목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LIG 넥선이 갈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갈 때, 현대 로템은 계속해서 좀 쉬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쉬어가니까 오히려 반대급부로 이제 수급적으로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긴 합니다만 좀 엇박자를 타면서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 아마 이 기업의 투자를 좀 노리셨던 분들은 빨리 매도를 했거나 지금 또 못 사신 분들이 저는 많을 것 같은데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특히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이제 전동화 사업 그리고 이제 방산 사업. 기존에 이제 이 전동차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기에 이제 폴란드발에 대한 어떤 인계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거기에 이제 루마니아라고 하는 또 새로운 나라와의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재는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대 로템을 포함한 실적주들은 당연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는 방산주들도 계속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같은 방산이라 할지라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고 있죠. 그러니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조금 더 변동성을 보이는 쪽은 소형 방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빅텍, 스페코, 퍼스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어제 오늘 움직였는데 저는 이쪽은 단기성 테마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길게 보실 분들은 당연히 현대 로템을 쭉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 중요합니다. 매 실적 시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 상상인 증권에서는 이번 실적을 통해서 코스피가 3,000포인트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 시험대에 놓여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2024년에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45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는 계속해서 그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예상된 분야를 보면요. 1분기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통틀어서 41조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40%가 넘는 이익 성장이 보여지는데 왜 불안하냐? 전체적인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서 빅5,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오히려 역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빅5 기업들을 제외한 1분기 코스피 시장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대비 무려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이 아웃퍼폼하는 모습에서 쏠림 현상이 강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번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받쳐주는 종목을 선별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해지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유틸리티, 운송업종을 대안기대주로 선택을 했죠.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한 순간인 것 같은데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그럼 이 시즌 안에서 우리가 거의 이번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은 그 주 요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자동차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쪽으로 정확한 답변을 정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실적이 좋으니까 네. 당연히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 K 증시의 특성상 참 먼저 올라가는 게 가장 두렵죠.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기아도 저는 여전히 지금 실적주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다 보니 저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 꼭 이제 해답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판매 대수에 대한 어떤 시각의 차가 조금씩 이제는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만큼 올해 못 팔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나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설 연휴도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 내연 기관의 차도 이제 잘 팔리겠지만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비중 자체가 작년 동기 대비 굉장히 또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기본차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다는 것은 마진율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쪽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 더 높게 잡을 수 있어서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는 저는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기대주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전력까지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꼭 들고 가야 되는 이번 실적 시즌의 기대 그리고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과연 이 내일 휴장 이후에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넥스 정현 돌파 시초가 공략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성 이사님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인지요? 저는 좀 빠져 있는데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후성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실 수 있는데 기업의 내용이 변할 수 있는 요인이 낸드 반도체용 에칭가스 같은 경우에 생산 재개를 전일 공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 400억 정도의 기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업황이 안 좋다 보니 중단을 했었고요. 이 부분이 생산 재개가 되게 되면 기본으로 한 400억 정도의 매출이 더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 안에서 주가적인 측면의 부담도 없고 실적적인 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1분기 이후에 이제 한 2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있을 때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후성의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이 한 8,130원 정도 마감을 했어요. 목표가는 1차로 9,000원 정도. 그런데 목표가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손절가는 7,5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소위 말해서 조정 시 모아가도 되는 종목임을 현재 구간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성이 나왔습니다. 저희 내일장을 쉬고 나서 그 다음 날 시초가 공략주로 후성을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엔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인데 공개에 앞서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코리아 FT가 목표 주가를 터치하면서 20%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앞서 실적 기대주의 자동차를 꼽아주셨고 최근 자동차 내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하이브리드인데 네. 코리아 FT는 그럼 더 들고 갈까요? 목표가 실현할까요? 일단은 오늘 장대 연봉이 좀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일부라도 저는 수익을 좀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가격적으로 다시 이 6,000원 초반대로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저는 재공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코리아 FT에 이어서 내일 저희 다음 장 시초가 공략주는요? 일단 PNT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참 많이들 고생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중에서도 그래도 수주 잔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기업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저는 PNT가 아닐까 싶고 다수의 종목분들이 사실은 지금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있다 보니 새롭게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참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P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낮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반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지금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 또 LFP 배터리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요. 현재 구간에서 35,000원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저점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상승 시에는 이 5만 원이라고 하는 매물대를 이제 돌파를 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좀 고민일 것 같은데요. 만약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52,000원 그리고 그 이상도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52,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시가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